이게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투기 사건, 사기 사건 중에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건이에요. 난해하고 우아한 그 뒤에 뭐 하나 붙는 거 아닙니까? 사기 사건. 사기 사건,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 사건. 오늘 그래서 도대체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뭐 기타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분산 원장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요. 뭐 영어도 막 등장해요. 예. 작업 증명 이런 거 등장하고 기사 읽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중간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모든 기사의 뒤에는 거래소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요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런 기사 읽다가 이런 본인이 그 직관적으로 단숨에 이해가지 않는 사항이 등장하면 아, 이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구나. 그렇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토를 달면 안 되고. 입 다물어야겠다. 그렇죠. 내가 뭘 잘 모르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남들이 떠드는 것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 혹은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죠. 이게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투기 사건, 사기 사건 중에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건이에요. 난해하고 우아한 그 뒤에 뭐 하나 붙는 거 아닙니까? 사기 사건. 사기 사건,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 사건. 자, 그럼 우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블록을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보를 입력하는 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장부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장부를 보면 뭐 200쪽짜리 장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순서대로 다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블록이라는 건 장부의 한 페이지. 그게 원래 장부가 없고 누가 한 페이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거래 기록은 그 다음 페이지를 누가 만들면 그 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페이지 다 공유해요, 같이. 공유라기보다는 그걸 늘어놓는 거지. 그거를 그 원장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돈 거래하는데 그 기업 장부나 혹은 뭐 은행 장부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은행 필요 없이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누군가가 장부를 만들면 그 장부에 막 기록이 되게 하는 거야. 장부 한 페이지가 블록 하나예요. 장부 한 페이지가 블록 하나고. 블록체인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장부에 이름이 있어. 제네시스 블록이라 그래서 원조 블록. 거기에 장부 맨 끝에 나오는 기록 하나가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고. 그렇죠. 자세히 하시네. 그 다음 페이지의 맨 끝에 엔지니어 아니시면서 자세히 하시네. 그래서 그 페이지마다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맞아요. 그러면 페이지 이름을 보면 그 앞에 페이지가 어느 쪽 페이지고 뒷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인지 다 알 수가 있어. 그렇죠. 서로 그리고 어느 한 군데를 주작해 가지고는 들키게 되죠. 그죠. 비가역적이에요. 한번 장부가 작성되고 나면 변경을 못 해.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하나가 차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 기술 원리에 굉장히 가깝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는 다 이렇게 나와요.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장의 기반 기술. 이렇게 표현해 놔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못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 대단한 거야? 너 모르지 이거 뭔지 뭐 이러면서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뭐 그런 거. 근데 제가 또 한번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방식으로 주변에 제가 또 나름 공돌이 출신이에요. 설명해 보려고 했더니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야동 있지 않습니까? 야동을 예전에는 중앙에서 받았어요. 토렌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최근에는 토렌트라는 게 등장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중앙에서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그 똑같은 야동을. 그걸 B2P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 예를 들어 10,000명이 가지고 있으면 그 파일을 10,000개로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없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데. 그렇죠. 자기 개인 서버의 용량이 안 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토렌트라고 해요. 본질적으로 이거 똑같은 겁니다. 분산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이 파일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야동인지 알고 받았더니 받고 보니까 검찰 함정 파일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네.
요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블록체인은 그러면 10명한테 파일을 나눠서 받는 거야. 똑같아. 뭐 10명이나 1000명이나 10명이라고 합시다. 비유적으로. 근데 이걸 도대체 이 파일이 야동인 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쓰는 익명의 공학자 또는 뭐 공학자 그룹이 2008년도에 논문을 하나 딱 냈는데 그거는 학술지에 낸 게 아니고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라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띄운 거예요 논문을. 그리고 몇 달 후에 2009년 1월 초에 이 시스템을 론칭을 해요. 비트코인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접속하는 사람을 피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피어들끼리 그냥 컴퓨터들끼리 또 노드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그냥 거래를 해요. 비트코인 하나 줘 뭐 줄게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면 거래 기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래 기록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최초의 이 사토시가 내려받은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 거기는 기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받았다. 비트코인 받았다. 이거 채굴 해가지고 이 블록을 첫 번째 채굴이니까 블록을 만드는 걸 채굴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비트코인 시스템에 쫙 들어와서 서로 막 거래를 해요. 그럼 거래 정보가 기록이 되려면 장부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한 페이지가 한 블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분마다 블록이 갱신돼요. 10분마다. 그럼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놈은 장부를 만든 놈이잖아. 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50비트코인을 줬어. 블록 하나 장부 한 페이지를 만들면. 그럼 이 장부에 앞으로 기록될 거래 내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의 숫자에 따라서 또 수수료를 줬어요. 그 수수료가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그렇죠. 수수료와 보상금을 다 비트코인으로 준 거지. 처음에는 보상금을 블록 하나에 50비트코인 줬다가 21만 개 만들어질 때마다 반씩 줄여갖고 지금은 12개 반인가 줘요. 지금 그동안 세월이 가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모든 암호화폐의 이제 기본 형태인데 이 사토시라는 자가 하여튼 뭐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현재. 사토시라는 자가 이 시스템을 설계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도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퍼블릭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퍼블릭은 공공재 이걸 퍼블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퍼블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픈돼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도토리 줄게. 그래서 와서 열심히 이제 문제를 풀어서 그 원장 장부를 만드는 놈한테 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상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으로. 그런데 이제 이 페이지 하나는. 나도 말하고 싶어 죽겠네 이거. 이게 뭐요? 손님이니까 해보세요. 페이지 하나는 용량이 1메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블록 하나의 용량은 1메가바이트고 이 1메가짜리를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 헤더라는 걸 만들어서 그 1메가바이트에 정보를 표시하는 최대 거죠? 용량인 요 블록의 주요 정보를 딱 요약해서 80바이트로 헤더에 딱 저장을 해요. 색인 같은 거죠. 색인 같은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는 그 180기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되는 그 비트코인 시스템 전체를 다운 안 받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헤더만 다운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노드라 그래서 완전히 다 비트코인 코어를 다운받아서 채굴하는 사람을 완전 노드라 그러고 거래를 위해서 지갑만 만들어서 그 지급 검증 모드라 그래요. 그거를 헤더만 다운받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장부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그걸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서 이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부를 만들려면 저희 PD 포기했어요. 얼굴이 보니까. 그래요? 아니 이해하고 싶어 죽겠거든요. 자기도. 근데 이제 따라오다가 아니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지금 그 표정이에요. 지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장부를 만드는 사람한테 상 주는 시스템이야. 제가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원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설명이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근데 제가 그 설명으로 설득시키나 이해시킨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그냥 이렇다는 거 알면 돼요.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아주 쉬운 원리에는 약간 벗어나지만 본질은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하나 있어요. 비밀번호가. 이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그걸 퍼즐로 막 나눠요. 그걸 만약에 10명이 보유해요. 비밀번호를 알려면 그 퍼즐 10개를 다 훔쳐야 되잖아요. 10사람으로부터. 그렇죠. 좀 어렵죠. 근데 이게 10만 조각, 100만 조각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
100만 명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다 훔칩니까 그거를. 불가능하죠. 네. 이렇게 분산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네. 그래도 돼요. 그건 좀 부적절한 설명이죠. 네. 부적절한 설명인데 이렇게만 우리 PD 좋아하잖아요. 봐요. 우리 PD 수준에 맞추면 그런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는 그 비유도 좋지만 이제 뭐 문제를 풀어야지 돼요. 여기서 그렇죠. 뭘 하려면. 네. 그러니까 10분마다 원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암호화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런 거예요. 까만색 칠을 해놓고 이건 무슨 색깔을 몇 프로씩 섞은지 찾아내. 네. 처음에는 채굴이 쉬웠어. 왜냐하면 이거 까만색이니까 빨강 노랑 파랑이야. 그러면 그래 너 잘했어 이러고 장부 한 페이지 만들어주고 50비트코인을 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2조 배 어려워졌어. 처음보다. 그렇죠. 지금은 이 50가지 물감을 섞어서 한 색깔을 내놓고 이거를 몇 가지의 물감을 몇 %씩 섞어서 만들었는지 알아내면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블록을 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고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그래픽 카드를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리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정확하게 기술에 부합한 설명이고요. 제 방식으로 퍼즐을 이제 해볼게요. 퍼즐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 비밀을 알고 싶어요. 돈을 훔치고 싶어서. 그렇지.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조각이 너무 많아요. 조각이 너무 많으니까 컴퓨터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걸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채굴업체예요. 예, 그게 채굴이고 그때 수수료 받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채굴이라는 게 조각을 맞춰주고 이게 조각이 다 맞고 이게 가짜가 아니야. 라는 게 누군가 대신 해줘야 되는 건 조각이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비밀번호를 알고 싶은데 이게 정확하게 기술에 부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작업 증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과정을. 예.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네,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직접 대입해 봐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10분마다 하나씩 블록이 만들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양의 그래픽카드 GPU를 설치해 놓고 그거를 쪼개서 10,000대 가지고 작업하면 100대 가지고 하는 놈보다 100분의 1의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그렇지.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예. 그거를 이제 해서 풀었네? 조각을 맞췄네? 그러면 잘했어 하고 수수료 하나 딱 주는 겁니다. 수수료 하는 블록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문제는 그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난이도는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하고 네. 50만 번째 블록을 비교를 하면 50만 번째 게 그 1조 8천억 배 어려워요. 난이도가. 숫자도 다 기억하면. 약 이분이 1조 진짜. 8천억 배 어려운데 그러니까 채굴은 어려워지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 비트코인 값이 안 올라가면 채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채굴이 스톱되는 순간 이 시스템은 다 다운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시스템을 돌리려면 값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제 사기적인 방법으로 값을 올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저희 PD의 눈빛으로 봐 한 3분의 1 정도를 이해하는 척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척하고 있고. 몰라도 돼. 별거 아니라는 거 말면 돼. 하여튼 기술이라는 게 어렵게 들리지만 본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예. 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규제 방안 발표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해서 50%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네. 분노한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몰려가서 금감원장을 해임하라 이런 글들을 올린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부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예. 시세 차익 남긴 금감원 직원.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가상화폐 안 하는데도 화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가상화폐 하는 사람만 화날 문제가 네, 분노할 아니라 만한 일이죠. 공무원이 그 관련 직원이 지금 이랬다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시세 차익을 발표 직전에 남겼다 이러니까 뭐 분노하는 여론이 있는 건 당연한데요. 자, 이게 지금 확인된 사실이 어떤 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제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최정국 금융위원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던 중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금감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를 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 봤느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예. 이 최 위원장이
통보받아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커진 그렇게 된 건데요. 거군요. 이 해당 직원은 가상화폐를 매도한 시점이 작년 12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을 담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나오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그 이틀 후에 어떻게 됐죠?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죠. 가격이 폭락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가상화폐를 매도를 해서 1,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700만 원 넘게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1,300만 원 투자했는데 700만 원 넘게면은 정말 반이 넘네. 50%가 넘네요. 넘는 거죠. 수익률이. 이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뭐 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번 거 아니냐. 예, 예. 국민이 하면 투기고 공무원이 하면 투자냐. 뭐 예. 이런 비난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팔아서 시세 차익 올린 금감원 직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뒷문 열어두고 문단속한 격이다입니다. 뒷문 열어놓고 도둑들까봐 그러네. 아무리 꽁꽁 네, 현관문 네. 단속하면 뭐합니까? 뒷문이 다 열려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그냥 뒷문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지금 정부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 아무리 엄포성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뒷문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네요. 작년 12월 13일 정부의 규제 방안 발표할 때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발표 몇 시간 전에 SNS에 대책 문건이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사진이 찍혀가지고. 예. 나중에 관세청 직원이 이거 유출했다고 하는 맞아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기억납니다. 예.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발표 직전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 거뒀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정부가 규제 대책 발표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엄포 놓는 거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내부 단속입니다. 그러네요. 자기 문 잠궈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직원 외에 한두 명 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말 한두 명밖에 없을까요? 훨씬 더 많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자기 문단속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국민들이 느낄 배신감을 생각 못했을까요? 아유, 참, 이게 정부가 생각 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애부한 거죠. 두 네.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인간은 잠펀치에 KO 당한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권투 경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선수가 KO 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카운터 펀치 한 방 빵 맞고 급소에 맞아가지고 바로 팍 하고 주저앉는 예, 경우가 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잠펀치를 계속 맞아가지고 충격이 누적돼서 나중에 작은 펀치 하나 탁 맞고도 그냥 펄썩 주저앉는 경우예요. 이게 더 치명적이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지금 정부 모습 보면 계속 잠펀치 맞고 있는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의욕은 넘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대책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막 예.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2030 세대표 다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하겠다. 이것도 오락가락해서 맞아요. 젊은 층 학부모 표 다 떨어졌다는 소리 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지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이 시세 차익 거뒀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계속 잠펀치 맞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잦은 실수, 잦은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면 예. 신뢰를 잃게 되고요.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둑도 무너지는 건 작은 구멍에서부터 네, 무너진다는 맞습니다. 거 단속 잘해야 된다. 마지막 행간이요. 투자 실패 이유가 될 수는 없다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 지금 그 투자자들이 그 가상화폐 가격이 고점 대비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예, 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 직원이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투자 실패 책임을 금감원 직원한테 막 다 돌리는 듯한 아니, 것도 근데 나와요. 분노를 왜 해요? 본인들이 투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화가 나 있다 이거죠. 화가 굉장히 많이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 남았다는 있고. 거죠. 예. 그걸 이제 기분 금감원 나빠 직원까지 있다.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다 대놓고 지금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까지 규제 방안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거둬들일 때입니다. 그래요. 정말 투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가 하루도 빠질 날이 없는 요즘입니다. 여러분한테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부은 금감원 직원 얘기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가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세하시네. 예, 그 다음 페이지의 맨 끝에 또 엔지니어 아니시면서 자세하시네. 예. 그래서 그 페이지마다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네, 맞아요. 그러면 페이지 이름을 보면 그 앞에 페이지가 어느 쪽 페이지고 뒷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인지 다 알 수가 있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느 한 군데를 조작해 가지고는 들키게 되죠. 그래서 비가역적이에요. 한번 장부가 작성되고 나면 비가역. 변경을 못 해. 예.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하나가 차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 기술 원리에 굉장히 가깝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는 다 이렇게 나와요.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장의 기반 기술. 이렇게 표현해 놔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못 알아들으라고. 네, 일부러 그러는 이거 것도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 대단한 거야? 너 모르지 이거 뭔지 뭐 이러면서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뭐 그런 거. 근데 제가 또 한번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방식으로 주변에 제가 또 나름 공돌이 출신이에요. 설명해 보려고 했더니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야동 있지 않습니까? 예. 야동을 예전에는 중앙에서 받았어요. 토렌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최근에는 토렌트라는 게 등장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접속하는 사람을 피어라고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피어들끼리 그냥 컴퓨터들끼리 또 노드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너무 잘하는데? 예. 이 사람들끼리 그냥 거래를 해요. 비트코인 하나 줘 뭐 줄게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면 거래 기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거래 기록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최초의 이 사토시가 내려받은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 네. 거기는 기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받았다. 네. 비트코인 받았다. 네. 이거 채굴 해가지고 네. 이 블록을 첫 번째 채굴이니까. 예, 블록을 만드는 걸 채굴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비트코인 시스템에 쫙 들어와서 네. 서로 막 거래를 해요. 네. 그럼 거래 정보가 기록이 되려면 장부 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한 페이지가 한 블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분마다 블록이 갱신돼요. 10분마다. 네. 네. 그럼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놈은 장부를 만든 놈이잖아. 네. 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50 비트코인을 줬어. 네. 블록 하나 장부 한 페이지를 만들면. 네. 그리고 이 장부에 앞으로 기록될 거래 내역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의 숫자에 따라서 또 수수료를 줬어요. 예. 그 수수료가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수수료와 이해 가시려나 보상금을 다 모르네. 비트코인으로 준 거지. 예. 처음에는 보상금을 블록 하나에 50 비트코인 줬다가 예. 21만 개 만들어질 때마다 반씩 줄여갖고 지금은 12개 반인가 줘요. 예. 지금 그동안 세월이 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비트코인 시스템 난해하고 우아한 그 뒤에 뭐 하나 붙는 거 아닙니까? 사기 사건. 사기 사건,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 사건. 자, 그럼 우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블록을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보를 입력하는 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장부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장부를 보면 뭐 200쪽짜리 장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순서대로 다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블록이라는 건 장부의 한 페이지. 네. 그게 원래 장부가 없고 누가 한 페이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거래 기록은 그 다음 페이지를 누가 만들면 네. 그 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첫 그걸 페이지 또 다 공유해요, 같이. 예. 공유라기보다는 네. 그걸 늘어놓는 거지. 그거를 그 원장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돈 거래하는데 예. 그 기업 장부나 혹은 뭐 은행 장부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은행 필요 없이 우리끼리 그냥 사람들끼리 누군가가 장부를 만들면 네. 그 장부에 막 기록이 되게 하는 거야. 장부 한 페이지가 블록 하나예요. 장부 한 페이지가 블록 하나고. 네. 블록체인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장부에 이름이 있어. 네. 제네시스 블록이라 그래서 네. 원조 블록. 네. 거기에 장부 맨 끝에 나오는 기록 하나. 중앙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그 똑같은 그걸 야동을. P2P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 예를 들어 10,000명이 가지고 있으면 그 파일을 10,000개로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없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데 그렇죠. 자기 개인 서버의 용량이 안 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토렌트라고 해요. 본질적으로 이거 똑같은 겁니다. 분산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이 파일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야동인지 알고 받았더니 받고 보니까 검찰 함정 파일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네.
요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블록체인은 그러면 10명한테 파일을 나눠서 받는 거야. 똑같아. 뭐 10명이나 1000명이나 10명이라고 합시다. 비유적으로. 근데 이걸 도대체 이 파일이 야동인 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쓰는 익명의 공학자 또는 뭐 공학자 그룹이 2008년도에 논문을 하나 딱 냈는데 그거는 학술지에 낸 게 아니고 화이트 페이퍼라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띄운 거예요 논문을. 네. 그리고 몇 달 후에 2009년 1월 초에 이 시스템을 론칭을 해요. 비트코인 시스템을. 네. 이게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투기 사건, 사기 사건 중에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건이에요. 난해하고 우아한 그 뒤에 뭐 하나 붙는 거 아닙니까? 사기 사건. 사기 사건,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 사건. 오늘 그래서 도대체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뭐 기타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분산 원장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요. 뭐 영어도 막 등장해요. 예. 작업 증명 이런 거 등장하고 기사 읽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중간에. 근데 문제가 근데 뭐냐면 모든 기사의 뒤에는 거래소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요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런 기사 읽다가 이런 본인이 그 직관적으로 단숨에 이해가지 않는 사항이 등장하면 아, 이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구나. 그렇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토를 달면 안 되고. 입 다물어야겠다. 그렇죠. 내가 뭘 잘 모르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남들이 떠드는 것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 혹은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죠. 이게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투기 사건, 사기 사건 중에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건이에요.